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그런 절대망대를 통한 전도와 선교, 또 현장의 세 가지 뜰의 응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저희가 응답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마침 이번 주에 이제 TCK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응답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소рем협동조합 우리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이인철 집사님이 대표이사로 계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 같이 이제 함께 섬기고 있는 소렘협동조합이 있고, 우리 김봉성 권사님이 거제에서 237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237 하우스가 생겨가지고 요거를 다 통해가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소렘협동조합은 제일 처음에 시작되기를 확장주일학교를 통해 시작이 됐어요. 그 메시지, 확장주일학교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분들 또 사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또 사역자 훈련을 따로 또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그걸 진행하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다민족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이제 김민정 권사님도 보이시고 하는데, 다민족 여성을 만나가지고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소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 중에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어요.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어요. 지역의 어떤 뭐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데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소рем협동조합이 생기긴 전인데 요 팀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알게 모르게 동기 없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이제 구청 직원이 알았는지 요 팀에다가 이주 여성 중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가 아닌 개인한테는 잘 이렇게 부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띈다든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지과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일반 개인한테는 연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또 소рем팀들이 그동안에 아무 동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돕는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취약계층의 다민족 가정들의 랩런트들이 많이 어려운 걸 보게 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얼굴도 좀 틀리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른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방문 돌봄도 해주고 가서는 이제 어떤 좀 상담 필요한 애들 상담을 해주고 학습 부분 지도도 좀 해주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이게 센터에 불러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지역의 다문화 복지기관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당시도 이제 협동조합을 완전히 만들긴 전이고,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복지기관과 같이 이런 이제 다문화 그 다민족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는 기획도 함께 하게 되고 참여도 하게 되고, 다문화 축제가 이제 열렸을 때에 참여해서 같이 스텝으로 일을 해주기도 하고, 당시 효영 장로님이 사회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다문화 축제 때. 이렇게 연결이 점점 되어져 간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런 공공기관들이 어떤 이제 민간 단체랑 같이 이제 뭔가 하고 싶을 때 개인한테는 부탁하거나
참여를 이렇게 부탁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옷을 입었다 표현하셨거든요. 협동조합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런 이제 다문화센터 같은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 다문화지원센터와 이제 같이 회의도 하는 중에 또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 그런 가정에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죠?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고, 여러 소외당하는 부분도 있고, 학습적인 부분도 많이 뒤처지고 해서 인성교육 또는 진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 TCK 현장에 대한 플랫폼을 기획을 한 거예요.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들이 이런 TCK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같이 운동회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이제 만들기 놀이 행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 랩런트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아, TCK 현장이 이렇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 또 얘네들은 이제 언어나 문화 장벽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소외당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 또 TK 부모님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쉽게 올리지 못하고 또 소외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또 인턴십 스쿨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 위에 그림은 이인철 집사님의 나실 디자인, 목공예 이제 아이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참여하고 그다음 이제 그 패브릭 공예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여기는 이제 김성용 목사님의 그 딸이 베이커리 과를 그때 다녔는데 이런 이제 베이커리 만드는 체험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중에 우리 오종호 장로님이 하는 그 목공소 거기 이제 견학도 하고 사금희 장로님 그 공장에도 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활동이 좀 부족한 TCK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인턴십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원래 세상에서도 돈 내고 그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막 다니잖아요. 또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교회 내 중직자 산업인들이 또 이렇게 2, 3, 7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TCK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어지고 또 스텝으로 참여 레멘트들도 마찬가지. 너무 좋은 이제 장이 되는 거죠. 그 소련 협동조합은 이제 뭐냐면 영리단체, 비영리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 교회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 이제 이 소렘에서 만든 237의 뜰의 형태를 가진 곳이 호산나 문화센터예요. 여기서 이제 주로 아이 돌봄 서비스 그 교육, 아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방문해서 하는 것도 하고 초청해서 센터에서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나왔던 인턴십 스쿨도 하고 있고 한국어 교실 이제 다민족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사업도 하고 있고 축구 교실에도 하는 거 본 적 있죠. 음. 축구 전문인이 이제 축구 교실 열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초청해서 뭐 우리 교회 아이들 뭐 TCK 랩넌트 다 참여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교산단 문화센터에서 이제 실제 했던 활동들 이제 예배 이제 때 모습이고 저 이제 왼쪽 밑에 그림은 이제 TCK들이 자기 나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의 부모님들, 레미넌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TCK들이 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제 237의 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들어 온 과정을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저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주일학교를 하다가 만나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에 이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걸 교류하다가 어떤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것들을 보고 따라가고 응답받고, 또 다음 준비된 게 또 보여지고 또 따라가고 응답받고 하다 보니까 237의 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속에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소래협동조합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음 거제 우리 김봉성 원사님이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쭉 해온 사역인데,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이제 이 다민족들을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저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에요. 마음은 다 열려있고 하는데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한 13년 전쯤에 이제 봉성 권사님이 아동병원에서 만났던 무슬림 엄마예요. 237의 문이 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제 저분을 통해서 여기 이제 우즈벡에는 문이라, 뭐 포티마, 일미라는 지금 예수님 믿고 같이 이제 우리 양육받고 있는 분이고, 굴산, 여기 이제 어미나라는 딸도 우리 교회 몇 번 왔었고, 여기 이제 재은이, 또 나르기자, 딜로롬. 저 딜로롬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귀화 시험 합격해가지고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계속 이제 한글 교육 수업 같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카밀라 루소라는 지금 임양 권사님이 한글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로라 에바는 이제 저기 계신 분이죠. 그 외에도 뭐 에바 언니 리나라는 분도 있고, 저 메위 씨는 그 파키스탄에 그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파키스탄 줌으로 전도학교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따님 메위 씨. 그다음에 소피아, 디미르, 부락. 요 부락이라는 이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약만 드렸는데, 이제 이 포티마라는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 드려 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2, 3, 7 일기 쭉 되어져가지고, 이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사님이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제 무카다스가 이제 남편이 누구고, 아이들은 누구고, 복음을 어떻게 전달되었고, 뭐 영접했고, 기타 그런 가정 환경들을 정리했던 이제 노트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요런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고자 하면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을 쭉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 소통하는 거.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함께 했던 순간들을 지내온 것들이죠. 그러면서 쭉 정리가 이제 되어져 왔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그동안 쭉 만나오고 소통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번 주 기도 처음에 나왔던 메시지 내용인데 보셨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된다.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된다. 237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237의 뜰을 이 하드웨어 같은 부분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이게 뜰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잘 안 돼. 237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뜰을 가진 제자라야 돼요. 소통한다는 이 말은 그냥 같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되어지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거죠. 237을 만나보면 굉장히 이렇게 나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약간 목적 달성형이라서 뭔가 이렇게 주제를 주고 뭔가 딱 끝내는 이거를 두고 만나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해. 근데 봉성만사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나는 좀 지루하거든. 근데 들어주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런 게 신기하고,
하니까 동행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 얘를 언제 몇 번 만나고 복음 전해야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앞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걸 잰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틀과 기준에 자기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기가 없이, 이유 없이, 편견 없이 만나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237의 뜰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237의 문이 된 무카다스가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군지 다민족을 만났는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은 우리 언니 만나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이런 사람 좀 만나줄래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본인은 믿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무카다스를 통해서 연결된 237 엄마들과 소통하면서 이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언어도 어려워. 행정도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 떼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같이 가서 서류 떼주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주고, 교육받는 부분 또 어려워. 병원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도와준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소통과 끊임없는 도움이 필요한 237의 현장이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소lem도 처음 시작이 이거랑 비슷해요. 이인철 집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한 거 없이 그냥 그 소렘협동조합에 소개하는 그 자료를 보면은 밥 먹는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같이 밥 먹었대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한 거지.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237의 뜰을 가진 제자하고 소련은 그 당시에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하드웨어와 호산나 선교센, 그 문화센터,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봉성 권사님은 연결은 계속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막막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림에서 이제 주관하는 여름 수련회 때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스템도 있고 또 소림에서 볼 때에는 많은 다민족 TCK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뜻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렘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제 봉성 권사님 만났던 다민족 랩런트, TCK 랩런트들을 데리고 한글 교실에도 참석을 하고 축구 교실에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 또 TCK 수련회에도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렘협동조합이 쭉 성장하고 있었고 응답받고 있었고 또 봉성 권사님이 응답을 쭉 받고 있던 요 두 개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37 하우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봉성 권사님이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중에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제 에바가 원래 에바는 그 예전에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양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졌다가 거제 왔는데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봉성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락방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된 거죠. 에바는 이제 복음도 알고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37의 어떤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고 그 양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다락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일미라가 이제 원래 무슬림 여성인데 이제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다음 메위 씨는 이제 파키스탄 목사님 딸이고 그래서 이제 요 분들에 대해서
이 랩런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봉성 권사님 아파트에 사는데, 같이 모이니까 밑에 집에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함을 준 거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여기서 모여보자 했는데, 우리 집에도 이제 와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요. 밑에 집 눈치를 보니까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이 좀 자유롭게 놀고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이제 엄마들을 좀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알아본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요 집을 하나 이제 구했어요. 다는 아니고 1층만 월세로. 월세로 이제 구해가지고 그 당시 금토일 메시지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복음 메시지 양육도 하고, 여기 이제 메이 씨거든요, 파키스탄 분. 토요일 날에 메이 씨가 영어 수업도 이렇게 해줬어요. 메이 씨는 그 잉글리시 에거라는 영어 프로그램의 교사거든요. 되게 실력 있는 교사예요. 영어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영어를 뭐 엄청 잘 배우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본인도 이제 어떤 사역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모습들 이렇게 237 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237 하우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좀 갖추다 보니까 한글 교육도 이제 되어지게 됐고, 그 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TCK들, 랩런트 교육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까 또 다른 여러 현장과 연결이 또 되었어요. 소렘하고도 연결이 되었고, 임마누엘 부산교회 사랑부 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양순성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메시지도 주시고 교류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사진에 우리 이제 디마가 지금 자폐가 있어요. 사랑부 랩런트고, 여기 이제 건이도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랑부 랩런트이기 때문에 사랑부 사역도 이제 함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이제 RLS 그 학부모님들도 몇 번 여기 오셔서 같이 포럼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태양은 선교국하고 연결이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에 뭐 되게 잘하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윤곽은 가지고 있는 형태. 237의 뜰을 좀 가지게 되었고, 치유의 뜰. 제가 제일 많이 치유받았어요.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치유받아야 될 친구 하나 있고요. 고민이 많아. 요 최근에 이제 237 하우스에서 미용 캠프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무카다스예요. 처음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여기 딜러롬이라는 그 한국 국적 취득한 분이고, 딜러롬 엄마고, 이분도 다민족 같죠. 이 다민족 오래 하다 보면, 이 경제 이러다 보면은 현지인화 되어버려요. 분간이 안 돼요. 자, 이런 분 같으면 원래 무슬림이거든요. 그 무슬림 분들은 원래 크리스찬하고 대화도 잘 안 해요. 아예 이렇게 교류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금기시 돼 있는데 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랬거든요. 그 랩런트 애들. 우리가 이제 랩런트 사역을 10여 년 했기 때문에 랩런트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응답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 응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소련 협동조합이 주최를 하고 후산당 문화센터 식구들하고 우리 거제팀하고 에바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요번에 이제 20일, 21일 이틀간 TCK 수련을 했거든요. 이제
첫날에 체육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요 분이 그 들스노이라고 이명 권사님은 지금 한글 교육하고 있는 친구고, 이제 일미라도 참석을 하고, 일미라 애들하고 다 참석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휴양림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팀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포럼하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이런 걸 쭉 이제 보고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잡힌 게 있어가지고, 자, 이제 지금 요번에 수련회 때는 목사님도 참석을 하시고, 목사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랩런트, 또 중직자, 또 초청대원 불신자도 있었고요. 학생들 중에. 다민족 엄마와 아이들이 참석을 이제 한 거죠. 평상시 현장에서 후산단 문화센터, 또 우리 거제 현장, 이런 곳에서 237의 뜰, 랩런트의 뜰, 치유의 뜰을 응답을 누리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수련회라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캠프 응답을 이렇게 누리는 거죠. 요번에 이렇게 제가 잠깐 저녁에 참석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초청되어 온 불신자가 있었고, 또 다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몇 명을 또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고, 또 이제 어떤 팀에서는 또 초청된 불신자 학생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접 메시지를 듣고 영접한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TCK 수련회 같은 경우에서는 평상시에 이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TCK 수련회 같은 캠프의 이런 기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장을 만들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거제 시스템이 있고 호산단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와 다민족들이 저기 다시 가고 싶다. 다음에 갈 때는 친구도 데려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 팀을 이렇게 짰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팀 짜는 거 있잖아요. 뭐 대학부, 중고등부, 초등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팀들은 재미가 있어. 근데 이제 어른들 위주로 구성된 팀, 제 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인철 집사님하고 김소람 권사님하고 초청된 불신자 대학생. 어,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인철 집사님하고 나하고 자꾸 이제 아재 개그 하지, 꼰대 같은 소리 하지. 걔 표정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 이게 팀을 좀 짤 때, 이 초청되어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팀을 좀 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팀의 분위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재밌는 사람, 또 이제 그 사람 앞 이후에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련회들은 그러니까 새로 오는 불신자나 다민족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캠프의 기회로 삼고, 이후에 이제 온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소통하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진짜 전도는 평상시 하는 거죠. 그죠? 굳이 평상시 안 하다가 캠프 때 왔는데, 그때 되면 막 해가지고,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사실은. 그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237의 뜰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된 부분은, 이 소렘하고 김봉선 권사님이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막 복음 전하려고 한다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지 실제 그들의 사정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근데 이런 게 그들의 실제 사정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고 또 동기나 이유나 편견 없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사람. 그리고 이제 237이 실제로 필요하는 것들, 이제 언어라든지 뭐 복지,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두 가지를 갖춘 237의 뜰을 만들면 많은 다민족들이 이제 거쳐가게 되겠죠. 그럼 요게 갖춰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으로 소통될 사람, 또 복음으로 소통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다민족을 보내겠죠, 이제. 붙여주시는 것이다. 또 그 중에 영적 서밋으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237의 세계복음화 문도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준비하는 것, 그죠? 그리고 다민족 그들의 랩런트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뜰을 갖춘 어떤 절대망대, 시스템, 사람 이런 거를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현장들을 통해서 망대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렘과 또 김봉성 문사님하고 또 이어 만들어 237 하우스 또 이제 우리 같이 참여하게 돼가지고 뭔가 이제 이 세 가지 뜰에 어떤 윤곽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 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 랩넌트 현장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많은 다민족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부에 근접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그 현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장에 누구를 영접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난 어떤 식으로 237의 뜰을 만들고 렘넌트의 뜰을 만들고 치유의 뜰을 만들 수 있을까?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응답들을 쭉 받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매일 그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묵상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답을 찾아내고 실제 이제 지금 내가 접하는 현장 또 그 속에 많은 문제 갈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응답의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회가 정말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